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바람 복덕바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분양시장은 정말 의외의 지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대체로 예상하는 범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분양시장이 변화무쌍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부동산 약세장 속에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될수록 조금만 의자를 당기고 기존의 분양 결과값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나름의 동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절한다 해서 마음까지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들여다보셔야 뭔가 새로운 보정값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림도 덧칠을 수백 번 해야지 그게 개칠이 아니라 명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가들이 그림 하나에 꽂혀서 수백만 번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윤곽이 잡힐 수 있고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대형 몰에 가서 꽂히는 대로 카트에 담아 넣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머릿속에 회로를 돌려야 하는 복잡한 계산식이 깔려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선 부동산 하락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자칫 한 발 잘못 내딛게 되면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왔던 셀프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청약 결과가 나왔죠. 먼저 지난주에 당첨자 발표까지 깔끔하게 끝난 시티프라디움 청약 결과와 당첨 가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는 사전 청약 단지였죠. 본 청약으로 대단원의 청약을 마무리 짓는 단계였습니다. 본 청약 규모도 그닥 작지 않은 나름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체 500세대 가까운 규모의 공급 규모 275세대, 파주 운정에서도 GTX 운정력이 멀지 않은 비교적 양호한 입지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파주 집값 자체가 요즘 흔들리는 약세장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거리도 부담스럽거니와 서울 외곽 집값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절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결과값은 완전히 이런 예상을 뒤집어 엎었죠. 대부분 평형 타입의 경쟁률을 보면 거의 두 자릿수를 찍고 있는데 숫자가 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두 자릿수라도 굉장히 두꺼워 더블버거에 가깝죠. 심지어 100대 1에 육박하는 평형 타입도 보여요. 기존 파주 운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거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분들,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은 대체 수요가 완전히 밀물처럼 밀어 닥쳤습니다. 역시 운정신도시, 그것도 GTX 운정역과 가까운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익절과 손절은 이후 부동산 반등기 때 어떤 판단의 결과로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대목이죠. 당첨 가점은 최저 31점 그리고 최고 64점으로 나왔고요. 일단 가점이 30점대 이상을 찍는다는 건 그래도 소신 지원 수요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고요. 1년 전에 비해선 당첨 컷이 정말 대폭 하락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가점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소신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도 시티프라디움에 대한 기대를 그래도 저버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죠. 최근 5구 제곱대 9억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대세라는 진을 치고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흔드는 모습인데 여기는 5구 제곱이 3억대 그리고 84 제곱이 4억대로 나왔었죠. 역시 가성비 면에서는 운정신도시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같이 청약 보릿고개 시대에 아주 신선한 청약 결과값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청약 결과를 보여준 곳 바로 고덕신도시입니다. 항상 고덕광일과 헷갈리게 만드는 이름이죠. 평택 고덕신도시를 말합니다. 아무도 경기권 최후의 개발 사업지라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대규모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곳이어서 여전히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 여기도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에 들어간 곳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700세대 정도, 이 중 이번 공급 규모는 277세대. 여기도 경쟁률이 신선합니다. 요즘 청약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 평형 타입이 100대 1을 돌파, 더욱이 당첨 가점이 상당히 빡빡하죠. 최저 64점, 최고 72점도 나왔어요. 역시 평택은 고덕신도시가 리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한 부동산 잠재지대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순히 경쟁률 숫자만 봐도 한창 청약이 뜨거웠을 때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평수에서도 1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분양가도 115 타입이 6억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무튼 평택은 고덕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네요. 그리고 사전 청약단지가 아닌 일반 민간 분양 대광 로제비앙 모바일가 1255세대 대규모 단지라 볼 수 있죠. 브랜드는 약간 낯설지만 결과는 고덕 신도시답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자릿수 경쟁률 대부분이었고요. 분양가도 84제곱 5억대여서 합리적이었죠. 이렇게 평택 고덕 신도시는 여전히 뜨거운 면모를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최근 대규모 분양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 청약 본물을 터뜨린 곳 바로 동탄입니다. 동탄 신주거 문화단지에서 나온 아파트들인데요. 현재 동탄 집값이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하죠. 그래서 싸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세 블럭에서 공급이 진행됐죠. 파크릭스 A52블럭 679세대 모집이었는데요. 84제곱이 약세네요. 미달이 나왔고요. 대부분 평형이 한 자릿수 경쟁률, 대신 중대형 평수가 좀 약진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100대를 찍었고요. 역시 경기권은 소형 평수보단 대형 평수로 가겠다는 의지가 수치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야 5구제곱 평형이 경쟁력이 있지 경기 외곽으로 갈수록 중대형 평수가 더 지구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110 타입이 8억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몰렸네요. 여기는 계약 성사율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없는 청약은 자칫 엄청난 미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경기, 광주, 나름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곳이죠. 광주, 탐벌, 서해, 스타힐스.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을 했던 곳이죠. 분양까지 온 지주택이라면 안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한 면이 있었는지 1, 2단지 모두 한 자릿수라는 저조한 성적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5구제곱 4억대였죠. 수요층으로부터 확실한 러브콜 받지 못했고요.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게 청약시장에서 세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지역은 수요층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뭔가 다른 선택지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곳은 여지없이 손절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지방은 천안, 아산, 자이 아파트 800세대 모집에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고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아산 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천안, 트루엘 시그니처 40층이 넘는 랜드마크 아파트 236세대 분양을 했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굳이 랜드마크 아파트가 차별성을 갖기가 힘들죠. 거의 전 평형에서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신축 공급이 너무 목마른 곳인데 더 샵이 공급에 나섰어요. 공급 규모도 1935세대, 경쟁률은 한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불안불안하기도 한데요. 지방은 그래도 마감을 짓는 경쟁률은 계약까지 가는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정도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지방은 부동산 약세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형국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젠 눈으로 캐치하는 청약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뭔가 실익이라는 손에 잡히는 메리트가 각을 잡고 있어야 수요층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부동산 사이클이 저점에 와 있더라도 이후 다시 또 다른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기대 심리도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동산 심리고요. 역시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가차없이 손절하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네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이 부의 동산으로 가는 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